수송사격장 소음 피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민 이주 등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내놨는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포스코가 민주노총 노조 간부를 해고했는데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마을에 들어선 군사시설로 57년간 사격훈련 소음을 견뎌온 포항시 장기면 주민들, 올해 8월 이 소음 문제가 공식적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돌연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라는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장기면의 수성사격장 굉음으로 주민들은 50년 넘게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 소음과 진동에 말이지 못 살 정도로 전화를 못 받고 애가 깜짝깜짝 놀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음 측정 결과 전차기동에서 107데시벨, 아파트 헬기에서 85데시벨이 측정됐습니다. 지하철 소음 100데시벨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민들이 살 수 없는 소음공해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소음이 평상시 소음보다 22데시벨 이상으로 차가 나므로 주민들의 건강 생활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게.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중재안을 내놨는데 주민 희생을 강요하는 미봉 체계에 불과하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재안은 장기면 주민 50여 가구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해병대와 주한미군의 훈련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주민들은 희생을 강요받을 수 없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이주 대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인데 우리 주민과 협의 없이 국방부가 주민을 이주를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고. 또 일부 주민을 집단 이주시켜도 주민 대다수는 여전히 심각한 소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데 그 50가구만 이주시킨다 해서 그 이웃 주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폐쇄를 원칙으로 두고 끝까지.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국방부가 수성사격장 훈련 재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주민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좀 더 일일이 면민 의사를 우리가 다 받기는 좀 힘들거든요. 국방부에서는 12월까지 이 조정안이 안 놓으면은 내년 1일부터 사격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한다고. 장기면 주민들은 군 훈련을 위해 몇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날 수 없다며 군 편의적인 중재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지난 2018년 포스코 노조가 노조 파괴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포스코가 노조 간부 3명을 해고한 일이 있었죠. 3년간의 소송전 끝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 해고가 부당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창사 50년 이래 처음으로 민주노총 산별노조가 생긴 포스코. 노조는 포스코가 노조 파괴를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현장에서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며 포스코가 부당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지금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오히려 노조 간부 3명을 해고했습니다. 노조 파괴 공작은 없었고 노조가 문서를 빼앗고 폭력을 썼다는 게 해고의 이유였습니다. 문건 탈취, 절도 폭행 프레임을 씌웠는데 혐의가 입증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해고 이후 3년 동안 긴 소송전이 이어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포스코가 이에 불복했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 법원 역시 사측이 부당노동 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다며 부당해고라고 판결했고 최종적으로 해고 조치가 내려진 지 3년 만에 대법원 역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된 해고 노동자는 이번 판결은 노동자들의 승리라며 앞으로 포스코의 노동 문화가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노동자 모두의 승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과거의 억압적인 노무 방식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소통과 함께 노무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 차질 없이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포항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남구의 한 어린이집과 관련해 아동과 교사 등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제 간호사 2명이 확진된 포항의 종합병원에서도 의료진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도 4명, 지역의 한 대학교에서도 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일상 회복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며 사적 모임을 가능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주에서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명 발생했습니다. 초등학생 1명은 자가격리 중 확진됐고 나머지 2명도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주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237명이며 현재 77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영덕에서는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8명이 확진됐고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울진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한 마을에 군민 9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오늘 5명이 확진됐습니다.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영국에서는 산업재해가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라는 인식에 얽매여서는 근본적인 산재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난 기업 대표들을 상대로 열린 국회 청문회. 당시 현대중공업 경영진은 산재 사고 원인을 노동자 개인 탓으로 돌리는 듯한 말을 합니다. 저희들이 안전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바꿀 수 있지만은 불안전한 행동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1970년대 세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영국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까? 회사는 사업체 운영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책임지고 안전한 작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The cases for corporate manslaughter actually these reveal generally that the employer hasn't taken the right steps. So often the cases that we've seen are the very worst cases of negligence where equipment has not been given, safety guards have been removed from machinery. 1974년 보건안전법 제정으로 설립된 영국 보건안전청. 영국의 산업재해를 감독하는 이 기관은 기소권을 포함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조사뿐만 아니라 사업장 현장 점검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사업장에 사고를 막을 보호장치가 있는지 또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관리해 2인 1조로 일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노동자 사망은 매우 심각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의무를 아래로 떠넘길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Because we shouldn't be in a position where a worker can get into a situation where they can be drawn into machinery which can cause them such harm. That comes down to how that business is managing the health and safety risks. 우리나라는 사고 책임이 대부분 하청업체에 떠넘겨지지만 영국에서는 누가 통제했고 어디에서 지시받았는지를 따져 최종 통제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가지고 관리자나 작업자들한테 질문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감독권을 강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의 책임을 묻기 위한 중대재해법. 영국에서는 산재 사고 원인을 노동자 개인 탓으로 돌리면 예방법은 나올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경북의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200여 명이 경북교육청에 근무 시간 확대와 방학 상시 근무 실시를 요구하며 이틀간 파업에 들어갑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는 경북 내 대부분 돌봄 전담사가 돌봄 준비와 행정, 방역 업무 등을 하루 4시간 만에 처리해야 해서 부담이 크다며
근무 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해 줄 것을 경북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교육부는 돌봄교실 운영시간 연장과 돌봄 전담사 행정업무 시간 보장 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경북과 전북, 광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이 개선안을 시행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44살 A씨 등 3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2달 동안 부산과 대구 등에서 7명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이며 나머지 피의자들은 구입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다시 판매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마약을 판매하거나 상습 투약한 19명을 구속하고 단순 투약한 16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문화방송이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 마라가 제34회 MBC 계열사 작품 경연대회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쇳물 쓰지 마라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직업병 실태를 최초로 추적 보도하고 인근 주민들의 환경 질환에 대해 집중 조명한 다큐멘터리로 제48회 한국방송대상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 국가인권위 인권보도 대상 등 올 들어 10여 차례 수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4.7도에 머물렀는데요.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겨울을 알리는 건지 12월이 되자마자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은 5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했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더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의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5도 넘게 낮겠습니다. 든든한 외투와 함께 장갑과 목도리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포항과 영덕, 울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산불 나지 않도록 화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 분포로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이나 낮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포항과 경주, 영덕 8도, 울진 1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경보가 발효됐는데요. 조금 전 강풍주의보로 특보가 완화됐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도, 독도 5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여전히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0월 말부터 실시된 특별 거래 조사로 40여 명을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했으며 이와 관련해 경찰 고발 조치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무당국과 부동산원, 경찰 등과 협약을 맺고 부동산 특별 거래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